누군가는 에릭 다이어를 지금쯤 막 엄청 비난하고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실점을 할 때 단 한 선수의 잘못 때문에 실점을 하는 건 축구계에서 일어날 수가 거의 없는 일이다. 자책골 넣는 거 아닌 이상은 분명히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이어가 헤딩을 잘못한 것도 실수이고, 그 다음에 다이어가 헤딩을 하고 나서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선수들의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지 않은 것, 그것도 주위에 있는 선수들도 잘못한 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리우트의 태클 타이밍도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뭐 다이어는 평점 7.1점으로 그냥 무난한 경기를 했고요. 지금 경기를 보시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투엘의 미넨이 좀 많이 전술적으로 선수들이 바뀐 것 같다. 애초에 분데스리가 내에서 그러니까 선수 퀄리티만큼은 압도적인 팀이 리그 초반 때 보면은 약간 선수 개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많이 풀어나간다는 느낌이 셌어요. 막 알폰소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뛰고 있으면은 막 김민재나 누가 줄 데 없어서 알폰소한테 가면 이 친구가 상대 수비수 2명을 막 달고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자네나 이런 선수들, 코망이나 이런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막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요즘 최근의 미넨을 보면은 선수들이 좀 많이 전술적으로 뛰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일단은 미넨이 공격할 때를 보면은 빌드업 체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3백 형태로 빌드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더리우트가 약간 우측 센터백으로 가고요, 에릭 다이어가 중앙에 서 있고 고레츠카가 요렇게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괴레이루를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무시알라를 왼쪽 윙인데 왼쪽 터치라인에 박아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안쪽으로 인버티드 윙어처럼 쓰고 있죠. 그래서 무시알라가 좀 더 이 안쪽 스페이스를 많이 공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볼이 고레츠카나 다이어를 거쳐서 더리우트까지 연결이 됐을 때 반대로 킴미도 엄청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런 위치에서 터치라인을 밟고 있고, 자네도 안쪽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밀러가 더 높은 위치 가서 해리케인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대 수비수 한 명이 이렇게 압박을 쳐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수비할 때 보면은 약간 5-4-1 혹은 5-3-2로 서 있는데, 왼쪽 윙어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더리우트가 공을 앞으로 끌다가 이렇게 킴미한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자네가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같은데 뛰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껴가지고 킴미가 돌파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런 데서 공을 받고 흘려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정말 좋은 장면 중 하나였던 거는 킴미가 자네 주고, 자네가 여기서 공을 흘려주고 다시 이 볼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뭐 요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냥 더리우트가 빠른 타이밍에 킴미한테 공을 딱 연결해주면은 이제 자네 때문에 여기 측면 풀백이 빠르게 이걸 압박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킴미가 여기서 공간이 좀 열린다 싶으면은 오히려 해리케인이랑 밀러가 안쪽에 문전으로 침투할 때 요런 얼리 크로스를 쫙 올려주면서 해리케인이나 밀러가 또 안쪽에서 헤더 싸움을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리고 반대로 또 공격할 때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공이 여기서 만약에 안 돼서 U자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고레츠카가 공을 잡아요. 그러면 일단 파블로비치 이 친구가 약간 원볼란치 형태로 상대 센터포드 옆에 딱 서 있거든요. 공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미드필더 둘 중에 한 명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끌려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무시알라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 요런 위치에서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수가 여기 못 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 밀러는 또 요런 데 서 있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를 잡으러 가게 되고, 얘는 해리케인이랑 무시알라한테 들어가는 이 패스 길을 막기 위해서 약간은 어중간한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파블로비치한테 이렇게 끌려갔을 때 고레츠카가 나오는 무시알라 발밑에다가 이렇게 공을 매겨주면은 그때서야 이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미 무시알라는 공을 앞으로 잡아놓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무시알라가 여기서 한두 명 정도 달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해리케인한테 주고 본인이 다시 들어가면서 이런 공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여지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풀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서 선수들이 매우 전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미넨이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이렇게 하이라인에서 가져갈 때를 지금 보시면은 고레츠카가 이 정도 위치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게이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본인이 막 흔들다가 여기서 본인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무시알라 띄워주고 이거 못 넣어줬을 때 게이루가 뒤에 있는 고레츠카한테 이렇게 볼을 넘겨줍니다. 고레츠카가 여기서 공을 잡아서 해리케인, 밀러 이 친구들이 고레츠카가 공을 잡기만 하면은 이렇게 문전으로 먼 쪽 포스트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고레츠카가 한 번에 감아서 이런 공들을 넣어주면서 오히려 여기 있는 선수들이 문전에서 더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 패턴을 좀 보면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해졌다. 그걸 조금 알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전에 에릭 다이어의 조금은 아쉬운 실수가 있긴 했어요. 야, 에릭 다이어 때문에 골 먹었다. 에릭 다이어 저놈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에릭 다이어한테 골킥이 넘어온 공이 헤딩 처리를 할 때 원래 수비수들은 헤딩을 밖으로 해야 되는데, 에릭 다이어의 헤딩이 하필이면 상대 다름슈타트 공격수한테 떨어지게 됐고, 그 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에릭 다이어가 수비를 하러 나갔지만 한 번에 제쳐지게 되고 결국에 실점까지 이어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쉽긴 하죠. 근데 이게 뭐 에릭 다이어 헤딩 자체를 우리가 문제를 계속 거론하기는 문제가 또 있는 게, 이 헤딩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앞선에 있었던 파블로비치나 고레츠카 같은 선수들이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것도 또 하나의 실수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 패스가 들어갔을 때 더리우트가 빠른 타이밍에 각을 좁혀서 태클을 못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야, 이거는 무조건 에릭 다이어 때문이다 라고만 하기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오늘 어쨌든 선제골을 먹은 모습을 보면은 투엘도 좀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번 경기 때 8대 0으로 이긴 팀에게 어쨌든 선제 실점을 했으니까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지금 다름슈타트가 공격을 진짜 잘하는 게, 얘네들 카운터 어택 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5백에서 4백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요. 한쪽 방향으로 가서 공격을 마무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뺏은 지점이 오른쪽 풀백 라인이다 싶으면은 다름슈타트 선수들은 왼쪽은 버려놓고 오로지 오른쪽 쪽으로만 쭉 침투를 가져가서 거기서 공격 작업을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카운터어택을 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에릭 다이어랑 김민재랑 가장 안타까운 차이점이 아까 후반 막판에 딱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전방에서 다름슈타트 선수들이 볼을 돌리다가 결국에 에릭 다이어 쪽으로 공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에릭 다이어 옆에 있는 공격수 쪽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갔을 때 다이어가 이 몸 돌리는 속도가 워낙 늦다 보니까 둔하고 그 상대 선수가 문전에서 슈팅을 때렸고 골대를 맞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런 장면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민재였다면은 아무래도 에릭 다이어보다 좀 더 민첩하게 몸을 전환을 시키면서 그 공을 블락킹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하죠. 오늘도 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절대 에릭 다이어가 김민재나 우파메카노보다 수비력이 좋아서 뛰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 선수들이 뛸 때 승점은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고 승률이 좋다 보니까 감독 입장으로서도 굳이 여기서 변화를 가져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오늘 경기 끝나고 아마 다른 곳에서는 에릭 다이어 전반전 실수한 거 막 잘라가지고 에릭 다이어 이 친구 이래서 진짜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엄청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막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얼마든지 뭐 짜내면 짜낼 수 있죠. 헤딩을 뭐 머리가 세모냐, 헤딩을 저기다 어떻게 하냐. 근데 그냥 지도자의 관점, 축구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거는 비단 에릭 다이어만 꾸짖으면은, 만약에 제가 저 팀의 감독이나 코치예요. 그 라커룸 들어가가지고 에릭 다이어 기대기만 한 열방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진짜 쌍팔년도 축구 지도자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할 때 이렇게 실점하면은, 만약에 제가 에릭 다이어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감독님이 싫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싫어하는 선수가 저런 빌미를 노출하면은 진짜 라커룸 가서 기대기 한 10방 맞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10방 맞잖아요. 그럼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감독을 원망하고 감독을 싫어하게 돼요. 이게 실점을 하게 되면은 실수가 한 선수 때문에 실점이 일어나는 상황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 선수도 잘못하고 이 선수도 문제가 있고 저 선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팀적인 단위로 감독이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오늘 미넨도 실점한 거에 있어서 투엘이 라커룸 들어가서 에릭 다이어한테만 꾸짖음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실점을 한 거에 있어서 이제 에릭 다이어가 헤딩을 했을 때 파블로비치나 주위에 있는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아쉬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노이어가 각접히로 나오는 상황도 아쉬웠고, 그 다음에 더리우트의 태클도 아쉬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서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야 다이어 너 미쳤어? 헤딩을 어디다 하냐? 이거는 80년대 90년대 축구 지도자들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도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물론 유튜브라는 생태계는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더 누군가를 죽여야죠. 그러니까 왜 이게 레카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환호를 안 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기 때는 야 이러니까 에릭 다이어 쓰면 안 된다. 저 봐라, 저기 선수냐. 만약에 제가 필드 나가서 이런 실점을 했을 때 어떤 한 선수에게 제가
압도적으로 지랄을 해버리면은 저는 좋은 지도자가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오늘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그 다음에 다름슈타트와의 경기가 끝이 났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 결장을 했고요. 선발 출전은 에릭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뛰었고 후반전에 좀 김민재 선수가 한 15분에서 20분이라도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경기에서는 단 1분도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많이 뺀으로써 아쉽긴 해요. 물론 뭐 제가 전반전 끝나고 잠깐 하프타임 토크할 때도 김민재 선수가 절대 수비적인 능력이 나빠서 더리우트나 다이어한테 밀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단 1분도 오늘 경기장에 뛰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몇 경기 동안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투엘 감독도 본인 인터뷰 때 말을 했잖아요. 이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좀 받기 싫어하는 그 약간 느낌인 것도 했어요. 그냥 아니 왜 자꾸 물어봐. 아니 김민재가 못해서 안 쓰는 거 아니야. 허나 에릭 다이어랑 더리우트가 지금 뛰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승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변화를 왜 가져가야 되는데 그만 좀 물어. 약간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투엘 감독도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게.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오늘 뭐 에릭 다이어나 더리우트가 본인들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허점을 노출했다라고 하면은 투엘이 그래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서 김민재 선수나 우퍼메카노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은 투엘은 이 조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그리고 뮌헨은 앞으로의 경기 일정을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경기 이후로 3월 31일에 도르트문트랑 또 경기를 치르게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르트문트도 조금은 강한 상대이긴 한데 아마 이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뛰기보다는 더리우트랑 다이어 조합으로 나오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하이덴하임 경기 다음이 이제 아스날과의 챔스 8강전인데 이제 챔스 8강전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선발 여부를 코칭 스태프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르트문트전에도 김민재 선수가 교체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고 하이덴하임 전에는 선발로 좀 뛸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더리우트랑 에릭 다이어 조합이 잘해주곤 있는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만나는 아스날이라는 팀은 단순히 빌드업을 잘하는 중앙 수비수라고 띠킬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엘도 지금 약간 생각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오늘 처음에 이제 실점을 한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에릭 다이어가 볼 처리에서 조금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공이 결국에는 연결이 돼서 다름슈타트의 선제골 장면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갖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모든 실점의 원인이 에릭 다이어만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에릭 다이어를 지금쯤 엄청 비난하고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실점을 할 때 단 한 선수의 잘못 때문에 실점을 하는 건 축구계에서 일어날 수가 거의 없는 일이다. 자책골 넣는 거 아닌 이상은 분명히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이어가 헤딩을 잘못한 것도 실수이고 그 다음에 다이어가 헤딩을 하고 나서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선수들의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지 않은 것 그것도 주위에 있는 선수들도 잘못한 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리우트의 태클 타이밍도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뭐 다이어는 평점 7.1점으로 그냥 무난한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름슈타트가 거의 공격다운 공격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크게 할 일이 없었고 수비적으로 뭔가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나오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무시할라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진짜 평점 10점을 받았는데 이 선수가 오늘 골도 2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도 하고 관여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해줬고 그리고 경기가 안 풀리 때문에 이 선수가 직접 내려와서 중앙 수비수들한테 공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두 명 정도를 제치고 들어가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왼쪽에 무시할라는 정말 잘해주고 있고 오른쪽에 자네가 살아나지 않는 게 매우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역시나 골몬 해리케인은 오늘도 득점을 가져가면서 사실상 지금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에서 2위로 달리고 있는 기라시 선수와 10골 차이가 나요. 지금 해리케인이 31골 그 다음에 기라시가 21골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이번 시즌 득점왕도 기라시가 아닌 해리케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뮌헨은 오늘 경기를 이김으로써 다시 승점이 60점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과 실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남은 경기가 많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뮌헨이 잡을 수 있냐 잡을 수 없냐를 봤을 때 잡기는 많이 힘들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리그에서 레버쿠젠은 지지 않았고
미네는 벌써 4패를 했기 때문에 잡는 건 좀 힘들어 보이는데 과연 레버쿠젠이 언제 미끄러지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잘 나가는 팀도 한 번쯤은 미끄러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연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네는 계속해서 승점을 쌓긴 쌓아야 되고 레버쿠젠이 미끄러지는 날만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레버쿠젠이 만약에 안 미끄러지고 이 흐름 그대로 타서 정경기 무패 우승을 거둔다라고 하면은 뭐 바이에른 미넨에게는 좀 실패한 시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미넨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더 목숨을 거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름슈타트는 지난 경기 1차전에 8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 경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2골을 넣었고 3점 차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나름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경기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2부 리그랑 1부 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팀이고 이번 시즌도 2승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내년에도 아마 2부 리그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넨이 오늘 잡아야 될 팀을 상대로 경기를 이겨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조금 더 훈련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몸 관리 잘 하고 조금 더 어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김민재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은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나 다시 한번 이 조합이 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그 분석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너무 덤비는 수비를 많이 한다라는 평가를 좀 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본인이 다 수비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앞에 있는 미드필더들을 잘 이용해서 본인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수비를 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본인이 많이 나가서 많이 수비를 인터셉트하고 막 수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김민재 선수가 나간 뒷공간을 커버를 지금 안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미넨이 김민재 선수가 그냥 개인 위치에서 좀 이기적으로 수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해도 김민재 선수는 에릭 다이어나 이런 선수들보다 수비적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챔피언스리그 기점 전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태국과의 또 경기를 해야 돼서 A매치 때문에 한국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 와서 또 주전으로 뛸 거고 좀 경기력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좋은 활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후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